(67년생) 최성수. 이 사람은 우리 세종총괄이었던 박아무개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해석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름의 주인공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 학문이 잘못 전달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오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름을 오늘 이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물론 그 유튜브 상에는 최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대 남자 최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50대 부부가 같이 이제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궁합을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최성수라는 이 사람 최땡땡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요걸 제가 학문적인 이론에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최성수 이 사람은 성에서 보면 768 그리고 980이야. 그래서 성 자체에는 간성, 다시 말해서 직업과 또 재성, 금전이나 배우자나 또 인성, 학문이나 이런 게 이름 자체에는 잘 살아 있어서 이 사람 성 자체는 이 사람 마인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구라든가 어떤 재물에 대한, 부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학구적인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최시성은 그래도 67년생한테는 참 좋아요. 근데 이름에 보니까 중심에 성에서 8이 되면은 7, 8이 중첩돼 있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안 좋다는 뜻이에요. 영영이 중첩돼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학창 시절 공부와 인연이 없고 자꾸 이렇게 전가를 해요.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전가라는 걸 많이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저게 영영이라는 건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땅 문서, 집 문서도 되고 또 혼인 문서, 이혼 문서니 결혼 문서니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 문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중첩돼 있다라는 거는 커서는 재물하고 인연이 없다. 뭔가 사업의 실패를 봤을 때 내가 안목간 쓰고 모아놨던 땅 문서, 집 문서를 하나하나 다 팔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더더구나 성수라는 이름에서 저거는 중앙센터에 있기 때문에 성 자체에서는 저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도, 문서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어도 성수라는 이름에서 어떤 그 중첩된 흉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50대라면 어느 정도 윤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냐면 88이 중첩됐다는 거는 직장에서 자기의 입지가 자꾸 낮아지는 걸 나타내요. 자, 다행히 수에서는 04가 있어서 저건 숨은 명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의 7, 8이 잘 발달돼 있어서 좋은, 이제 그때 당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서 운이 좋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자기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 수에서 공사에서 발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성에서 저 7, 8이 중첩되게 되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혹은 또 성에서 6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름 전체는 어디를 봐도 철을 나타내는 5, 6이나 재물을 나타내는 5, 6이 없어요. 그런데 끝자에서 보면은 7, 8이 1, 2를 보고 있으면 이게 재물적으로 할 때는 구두쇠적인 성향, 자력가적인 성향이 있고, 부인으로 얘기할 때는 내언녀, 숨은 여자를 나타내요. 성향은 부인이 뚜렷하게 있지만 이름 자체는 드러난 부인이 없기 때문에 7, 8이 1, 2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밖에서 만나는 여자한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또 공사는 또 유부녀라든가 싱글 여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게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냐면은 성의 이의가 중첩돼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재물을 극하고 그리고 철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밖에서 내 부인을 놔두고 다른 이성한테 마음을 두게 되면요, 저런 이 중첩된 이의에서, 그리고 또 중첩된 영령이 청간과 지지에 있게 되면 저게 혼인문서 그리고 이혼문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출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걸 재물적으로 할 때는 88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가 중첩돼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자기 입지가 자꾸 낮아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승진이 될 때 원하는 만큼의 승진이 안 되고, 남자들 세계에서요, 부하 직원들이 자기 부하가 치고 자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정말 자존심 상해서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총이라 어쩔 수 없이 꼭 눌러 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더럽고 치사해도 꼭 참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못 참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최성수 저 이름은 자기 입지가 좁혀지게 되면 저걸 못 참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가 중첩됐고 영영이 중첩됐고 88이 중첩됐기 때문에 못해요. 왜? 이름이 다 흉한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나와서 성에는 6이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저 이름을 가지고 왜 이가 중첩됐으면요, 돈 깨먹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첩된 88에 의해서 직장을 나오게 돼서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게 영영이 또 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 이름은 78이 12를 제압하는 저 8에 의해서 안 먹고 안 써서 어느 정도 돈을 축적해서 모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직장 나와서 사업하게 되면 한몫에 다 털어먹는 저러한 위험 요소, 아주 흉한 기운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박아무개 씨가 어설프게 저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차별화된, 자기가 뭐 연구했니 어쩌냐는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가시하기 위해서 혹은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는요, 그거는 개인의 그 탐심 때문에요, 정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잘못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요, 그거로 인해서 남의 운명을 구리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는 저 박아무개 씨가 어떻게 저렇게 진짜 겁없이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할까? 나는 진짜 그 사람의 배짱이 이렇게 요즘 계속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더욱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 이름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지금 50대면 어느 정도 윤곽에 나오거나 그 방향으로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요. 저거 절대적으로 박아무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 이름은 그렇게 물론 저렇더라도 부인의 기운이 있어서 융화가 돼서 잘 사라진다? 노,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글 구성성명학을 연구하기까지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이 이 생소한 역학이란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고 또 얼마나 수천 명의 이름을 검증하면서, 저는 이 우리 한글 구성성명학이요, 하나하나 검증을 다 수천 명, 하나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요, 수천 명의 이름을 다 현장에서 실전에서 제가 검증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립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박아무개 씨는 자기가 우리 한글 구성성명학을 저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았지만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이 한글 구성성명학을 배운 게 고작 6년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저 이름을 가지고, 아직 저 사람이 인생이 다 산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퇴직을 해서 70대가 돼갖고 있거나 최하 60대 이상이라면 뭐 그게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다 살지 않는 저 사람의 저 운명을 가지고 저렇게 엉터리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아예 자기가 따로 이론을 내든가. 왜냐하면 저 박아무개 씨가 제 강의를 100%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헛소리, 그야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 보면요, 저는 제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이름대로 사는 거를 알고 있는 저 당사자로서는요, 저렇게 설명할 때 정말 저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남의 이름을, 그리고 정확한 자기가 검증하고 확실한 이론 체제 하에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설명하는 거는요, 자기 혼자 그릇되면 다행인데 그 밑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저게 진짠가 하고 혹해서 넘어갈 때 결국은 당사자의 운명을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박아무개 씨의 그 유튜브를 이제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저러한 설명들을 들을 적마다요. 정말 제가 한글 구성성명학을 27년 동안 연구한 당사자로서요. 정말 안타깝고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다행히 바로 잡아갔겠지만 제 유튜브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정말인지 알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갈까봐 그게 염려스러운 마음 갖고 있어요. 한글 구성성명학은요. 제가 27년도 다시 말해서 1997년도에 파동성명, 자음을 파동성명을 배우면서 그 반쪽짜리 파동성명의 모순점을 제가 발견하면서요. 제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거, 또 그거가 다가 아니라 사주 푸는 방식을 이름에다가 접목시켜서 연구된 학문이기 때문에요. 한글 구성성명학이 우리 다줌에서 나오는 우리 전국에 있는 지사들이나 우리 다지움에 있는 지사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요. 저렇게 저한테 7, 80% 배워갖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어설프게 자기가 뭐 특화된 학문이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거는요. 시청자들, 다시 말해서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박아무개 씨의 저런 엉터리 설명에 많은 독자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계를 알리는데 더욱더 새롭게 하고 있어요.